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오늘은 치과 개원 세무신고 필독서 2강입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 카드 매출, 현금 영수증 매출,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뭐 관리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치과 개원 세무신고 필독서 2강에는 이 매출액 집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강 때는 매출액 집계가 왜 중요한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각각 결제별 유형을 어느 곳에서 집계를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현장에서 개원하시고 진료에 몰두하시다 보면 사실상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파악이 되시면 이제 엑셀로 만들어서 매출액을 집계해서 이제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이 단순하지만 아주 강력한 엑셀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복잡하면은 복잡하게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그럴 시간이 만약에 없으신 분 같은 경우는 최소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정도는 반드시 엑셀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내용은 뭐 빈칸 채우기로 결산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들을 잠깐 리뷰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난 1강에는 이제 점검 매뉴얼을 우리가 했었죠. 매출액을 어떻게 점검을 해야 되느냐, 세무사무실 신고 자료도 반드시 검토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매출액을 치과에서 개원하시면 신경 쓰실 게 첫 번째가 이제 신용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있다고 말씀드렸고, 자, 공단부담금 이 부분이 있고, 순현금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지금 원장님 병원에 뭐 닥터북이 안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 내용을 기억이 안 나시면 이제 1강을 돌려보시면 됩니다. 현금 영수증도 홈택스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양정보마당, 그러니까 수납 프로그램을 보셔도 됩니다. 수납 프로그램을 보시면 공단부담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지급 내역서를 안 보셔도 수납 프로그램을 보셔도 공단부담금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순현금은 별도로 정리를 하시겠죠. 참고로 닥터북은 이 모든 내용들이 자동 집계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1강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매출액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걸 매출액 베이스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다 하셨고, 담당 실장님이 이제 정리를 하셨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어디에 정리하느냐? 뭐 이제 좀 단순하면서도 뭐 강력한 엑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폼으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월별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 폼이 마음에 안 드시면 뭐 다르게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치과 같은 경우는 세법 기준으로,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세법 기준으로 모든 걸 점검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오늘 학습 목표 드릴 건데, 왜냐하면 치과 같은 경우는 매출액 대비해서 뭐 치과 재료비라든가 뭐 기공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신고 전에 점검을 하시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과연 세법 기준으로 매출액이 얼마 정도 추정이 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병의원 전문으로 하는 세무법인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매출액 보고를 원장님께 해드리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든가 또 월별로 관리를 하시고 싶다든가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요 내용의 엑셀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자료들을 어디서 찾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보시면 카드예요. 카드는 지금 현재 단말기 있으시잖아요. 단말기라든가 뭐 카드사라든가 뭐 국세청의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단말기보다는 국세청 사이트에 있는 금액을 위주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말기가 국세청에서 그 고지하고 있는, 그 판단하고 있는 매출액보다 뭐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많이 나기 때문에 국세청을 반드시 들어가서 보시던가, 아니면 불편하셔도 카드사에 일일이 전화하셔도 되는데, 물론 지난 1강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용카드 매출 같은 경우는 국세청에 있는 데이터와 우리 수납 프로그램에 있는 데이터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국세청 베이스로 하시라는 얘기고, 현금 영수증은 국세청, 물론 이제 단말기도 있지만 국세청을 제가 권해드리고요. 순현금은 내부 집계 하시면 되고요. 순현금은 내부 집계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정리하셔서 여기다 적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수납 프로그램 있죠. 뭐 두번회라든가 뭐 덴트웹이라든가 뭐 하나로라든가 이런 거 쓰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보시면
공단 부담금, 이달의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조회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보험과 보호로 구분하셔서 여기에 이렇게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제가 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이 엑셀은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엑셀에서 보고자 하는 거는 카드 매출액, 세법 기준이에요. 카드 매출액, 현금 영수증 매출액, 그 다음에 순현금,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뭐 10만원 미만의 현금이 되겠죠. 그 금액. 그 다음에 공단 부담 금액, 본인 부담 금액을 적습니다. 자, 적게 되면 세법상 매출액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법상 매출액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카드 금액,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그 다음에 순수한 현금, 그 다음에 공단 부담금이에요. 이유는 본인 부담금은 카드와 현금 영수증 및 순현금으로 미리 결제가 완료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총매출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님께서 엑셀을 만드실 때 카드와 현금과 순수한 현금과 공단 부담금의 합계를 매출로 할 수 있도록 수식을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보험 매출은 공단과 본인 부담금을 합한 보험 매출을 참고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거는 이 엑셀을 만드셔서 월별로 관리를 하셔야 나중에 이런 걸 아실 수 있어요. 주요 비율, 매출액 대비 카드나 현금 비율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비율은 얼마인지, 이런 내용들을 그 세무사 분들한테 그 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우리가 월별로 결산을 할 때 습관적으로 이 엑셀을 활용해서 우리 병원의 매출액이 얼마로 추정이 되는지, 그 매출에 따라 지금 들어가는 재료비 매입액이라든가 기공료 사용액이라든가 지급수수료 등이 그 예산에 맞게 잘 집행이 됐는지, 그런 기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무사무실에서 3개월에서 6개월 뭐 이렇게 분기별로 올 때도 자료를 가져오기 전에 내부적으로 우리 병원 자료도 이렇게 준비가 돼 있으시면 혹시 세무사무실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을 때 뭐 잘못되거나 누락이 되거나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매출액을 각각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면 그 내용들을 집계해서 이번 강의에는 요 빈칸 엑셀에 이렇게 채우시는 습관을 들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12달을 채워 놓으시면 전체적인 매출액이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매출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손익계산서의 계정별 뭐 치과 재료비 비율이라든가 인건비 비율이라든가 뭐 복리후생비 비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파악하실 수 있게 이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닥터북 소개를 드리면 물론 닥터북은 이런 내용들이 다 자동 집계돼서 물론 순수한 현금 빼고요. 순수한 현금 빼고 이런 내용들이 모두 집계가 돼서 원장님이 클릭을 하시면 월별로 그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은 엑셀을 만들어서 물론 단순하지만 그리고 강력하고 그리고 원장님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총매출, 세법 기준의 총매출을 알아보는 엑셀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